자동차 수리비, 그리고 내 보험료, 또 내가 뭘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리,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대한민국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.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이 운전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어쩌다 사고가 나서 차를 고쳐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원래 쓰던 그 순정 부품은 못 씁니다. 라고 하는 거예요. 정말 황당하겠죠? 바로 이 상황이 수많은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갑자기 맞닥뜨린 현실이었습니다. 아니,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걸까요? 사실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모든 건 결국 돈 문제로 이어집니다. 아시다시피 자동차 수리비가 비싸지면 그게 결국 우리 모두의 보험료를 올리는 원인이 되니까요.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아이디어는 겉보기엔 꽤 단순했어요. 좀 더 싼 대체 부품을 많이 쓰게 만들어서 수리비 자체를 낮추자, 이거였죠. 근데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생각이 왜 그렇게까지 큰 논란을 불렀을까요? 네, 이 정책 때문에 정말 큰 논쟁이 벌어졌는데요. 그 한가운데에는 바로 두 가지 종류의 자동차 부품이 있었습니다. 먼저 순정품입니다. 우리가 흔히 OEM 부품이라고 부르는 건데요. 말 그대로 내 차를 만든 자동차 회사가 직접 만든 정품, 브랜드 제품 같은 거죠. 믿을 수 있지만 당연히 가격은 제일 비쌉니다. 그리고 다른 하나는 품질 인증 부품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건 다른 부품 회사에서 만든 건데 정부가 직접 성능 테스트를 다 해보고 이 정도면 순정품이랑 성능이 거의 같아 라고 도장을 찍어준 일종의 인증 제품인 셈입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들어오죠?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가격입니다. 품질 인증 부품은 순정품보다 최대 40%나 싸다는 거예요. 정부가 바로 이 점에 주목했던 겁니다. 와, 이걸 쓰면 수리비를 엄청나게 아낄 수 있겠네 하고요.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소비자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정말 정반대였습니다. 당시 나왔던 이 뉴스 헤드라인이 모든 걸 말해주죠. 차 수리할 때 순정품을 못 쓰게 된다고? 사람들의 불만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됐습니다.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. 내 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빼앗긴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. 원래 정부가 내놨던 계획은 이랬습니다. 만약에 쓸 수 있는 인증 부품이 있는데도 아니, 난 무조건 순정품 쓸래요 라고 고집하면 그 비싼 만큼의 차액은 운전자 본인이 직접 내야 한다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사실상 인증 부품을 쓰도록 강제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느낀 거죠. 그리고 이 숫자를 보세요. 26,000명. 이건 그냥 몇몇 사람의 불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. 26,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 정책 제발 철회해달라고 국회에 청원을 넣을 정도로 반발이 어마어마했습니다. 이렇게 거센 저항에 부딪히니까 결국 정부도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.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딱 열흘을 남겨두고 방향을 틀었죠. 그리고 내놓은 게 바로 연착륙 방안이라는 거였습니다. 자, 이 연착륙 방안은 한마디로 타협안이었어요. 내용을 보면 첫째, 가장 중요한 거죠.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. 순정품을 쓴다고 해서 돈을 더 내게 하진 않겠다는 거예요. 둘째,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출고된 지 5년이 안 된 새 차나 브레이크처럼 아주 중요한 안전부품은 아예 이 정책에서 빼버렸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제하는 대신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어요. 만약 당신이 자발적으로 인증 부품을 선택하면 순정품 가격의 25%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죠. 꽤 괜찮은 제안이죠? 자, 그럼 이렇게 길고 복잡했던 논쟁 끝에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운전자들에게는 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?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.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내 차를 고칠 때 순정품을 쓸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보호된다는 겁니다. 순정품 쓴다고 추가 비용 내는 일은 없어요. 하지만 동시에 돈을 아낄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거죠. 만약 내 차가 출고된 지 5년이 넘었고 안전과 직결된 부품이 아니라면 인증 부품을 한번 써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렇게 하면 부품값의 25%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꽤 쏠쏠한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. 결국 정부는 여전히 싼 부품 사용을 원하지만 이제 강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. 결국 이번 사건은 전체 비용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큰 목표와 내 차는 내가 결정한다는 소비자 개개인의 강력한 목소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. 비용 절감과 소비자 선택권. 과연 한 가지 정책으로 이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다 잡는 게 가능할까요?